네, 어벤져 전략회의 12월 20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은 홍영님 전 여의도 연구원장과 송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의 인터뷰가 실려서 제가 참 눈여겨봤습니다.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기록한 민주주의의 전문가입니다. 근데 이 레비츠키 교수가 우리 12.3 계엄 사태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참 이 정치 양극화의 파괴적인 결과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뻔했다.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한국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. 한국 정치인들은 40년 노력해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한순간 잃을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또 이 상호 관용은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를 제도적으로 자제하는 것은 주어진 법정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라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참 특히 이번에 한국의 정치인들을 향해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참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배우고 느끼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. 다시는 이번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. 참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빠르게 그리고 발전한 나라입니다. 아마 이 국민 총생산이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나라는 아마 제 기억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거의 뭐 아프리카 나라 비슷하게 우리가 취급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사실 대통령제라는 그 제도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나머지 이제 남미 아프리카가 많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이제 남미 아프리카에서는 사실 그동안 쿠데타가 수없이 많이 네. 있었고 또 대통령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나라인데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던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미국이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지금 뭐 미국도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.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지는 몰랐죠. 그래서 사실은 정치학자들이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네. 이 민주주의라는 게 한 40년 이상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다. 공기처럼 마시면 뭐 네. 눈에 안 보이지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많은데 네. 사실은 이게 잘 이렇게 보듬고 갖고 와야 되는 아주 이 깨지기 쉬운 제도다. 근데 네. 잘만 가꾸면 상당히 훌륭한 제도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우리가 아주 제대로 경험을 한 거죠. 송 변호사님은 비상계엄이라는 걸 경험을 못 해보셨죠? 이번에 경험해봤다. 이번에 처음 경험해봤어요. 네.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비상계엄이라는 게 없었죠. 그렇죠. 네. 제가 우리 저희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동안 참 책에서만 보던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뭔지를 몰랐대요. 근데 이번에 군인들이 정말 이 국회의사당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비상계엄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. 저희가 이제 5.18의 어떤 잔상들이 참 저희 세대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20대, 30대들은 아마 또 이번 비상계엄의 잔상들이 꽤 많이 아마 남아 있고 오래 갈 것 같습니다. 이걸 빨리 우리 사회가 치유를 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한덕수 권한대행이요. 오늘 경찰 특수단의 소환에 대해서 비공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지난번 그 계엄령이 내려졌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 국무위원들은 아마 전원이 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좀 이따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원래는요 12월 3일 날 밤 10시에 원래 10시에 이제 이 계엄령을 발동하기로 했어요. 근데 그나마 좀 시간을 끈 게 바로 이 한덕수 총리 때문입니다. 한덕수 총리가 그날 저녁에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실로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대통령을 계속 붙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국무위원들이 와서 국무회의를 해야 이게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버텨서 결국 좀 늦게 시작을 했고 그 덕분에 사실은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한 30분 정도 시간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서 아마 이 계엄 해제가 가결이 돼서 결국 일어났는데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 10시에 발동이 됐다라고 그러면 글쎄 참 끔찍합니다. 지금 이 시간 아마 시내 곳곳에
이 탱크가 서 있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았을까라는 참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참 한덕수 총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월 1일까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에서는 또 탄핵하겠다고 그래요. 한덕수 총리의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제2요구권 행사 때문에 고민이 깊을 건데 일단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. 네. 그래서 어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를 했는데 이건 뭐 2004년 고건 권한 대행 때 선례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당시에 사면법 개정안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토 의견을 내기를 헌법 정신에 맡겨야 네. 된다. 그리고 거창 사건 명예회복 특별법 정부 재정이 감당이 안 된다. 네. 그렇게 해서 제2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제2요구한 그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이건 정부 재정이 앞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런 차원에서 제2요구를 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. 다만 현 시점에서 특검법을 제2요구를 한다.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것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좀 고도로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. 정무적으로. 네.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.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 탄핵안이 통과된 12월 14일 그날 탄핵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의총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의총에서 벌어졌던 많은 이 정말 막말과 한동훈 대표를 향한 증오에 섞인 이야기들이 녹취가 된 모양이에요. 그게 아마 그대로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그걸 들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 이게 아마 녹취가 안 됐더라면 그날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텐데 그날의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 지금 비상계엄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야 1000명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왜 500명밖에 안 들어갔어? 라고 크게 질타했다는 이야기. 4인 1조로 해서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라고 했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그 전직 정보사령관 이 사람이 보니까요 또 저 보살이라고 그럽니다. 이게 뭐냐면 저 점을 보는 사람이었대요. 참 윤 대통령 부부 주변에 왜 이렇게 천공, 건진,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었는지 요 이야기 함께.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요 이재명이 집권할 시에는 한미일 협력이 위험에 달할 것이다 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요 이야기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